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추진위원회 윤승길 사무총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이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참 이런 일들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의 어떤 유해를 이렇게 모셔오는 것 당연히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인데도 이 당연한 도리를 너무나 우리들이 소홀히 하고 있어서 오늘 참 뜻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해외에서 주관한 이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하고 73년, 4년 되면서 이것이 민족적인 쾌거라고 보고요.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 강제징용 돌아가신 분들 꼭 모셔오는 길이 이번 이 봉환을 통해서 함께 여야가 함께 또 진보 보수 없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분들도 계시고 또 독립유공자분들도 계신데 이 유해가 대략 몇 이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일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신 분들, 강제 동원으로 끌려가신 분들의 숫자가 무려 600만이 되고요. 600만. 돌아가신 분, 600만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든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너무나 참혹하고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있는데요. 일본이라는 일본 열도 안에만 약 40만 구 이상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태평양 열도, 괌이나 사이판이나 그다음에 타라와나 이런 쪽으로 끌려본 분들의 유골까지 한다면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고온을 달래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참혹하게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 훌륭한 분들의 유해를 못 모셔오는 거예요? 이 안타깝게도? 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 1965년 한일협정에서 너무 뭉뚱그리고 합의를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고국으로 모셔오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외교적인 협의를 좀 다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많은 역대 정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봉환해 오지 못한 아픔이 있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정부가 조금 하신 게 있고 민간이 한 게 있고 또 종교계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고요. 하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을 방치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하고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검년 입장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는 이분들을 모두 고국으로 모셔오는 것이 국가나 정부의 도리고 또 국민의 그분들의 후손된 우리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분들도 계시고 지금 유해들이 또 앞서 지금 기자들이 리포트로 계속 나오고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의 또 유해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듭된 질문이지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 정부가 정부에게 지금 너희 나라에 있는 그 유해를 우리가 좀 돌려받고 싶다 달라 이랬을 경우에 안 주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배상 문제가 이러한 입장을 아마 현재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정부 입장에서 이 청산되지 않은 이분들에 대한 분들을 모셔오려는 노력들은 있었지만 강력하게 외교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데 상당한 이 외교적 노력을 아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정부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있었지만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행안부 산하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행안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과를 신설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조금 다행스럽게 예. 바라보고 저희들은 이제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이런 희생자 발굴이나 봉환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있었죠? 있었죠. 예. 네,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형식적으로. 사실상 네, 그러니까 민간에 말씀하십시오. 예. 부인해서 말씀드린 만주 청사리 전투라든가 봉오동 전투 우리가 일제와 100년, 우리 일제 36년간에 그래도 가장 힘있게 투쟁했던 임시정부의 근간이 됐던 독립운동에 돌아가신 분들. 또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에서 또 교멸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유골 수습도 전혀 되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70몇 년을 지금 흘러온 것이고 이런 안타까움을 저희들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유해를 봉환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셔오는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보고 좀 힘을 함께 모아서 민관이 나가야 된다고 특히 일본에 있는 분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의 그 원한과 고통이 말을 못하는데 그분들이 유골로 그냥 남아서 국으로 가족의 품으로 못 온다는 건 너무 아프죠. 근데 그 일본 어떤 불교 사찰에 많이 유해가 다수 보관돼 있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일본 후생성에서 일본 사찰에 그분들을 이렇게 유골들을 이렇게 모시게 해서 아마 관리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조속히 우리 고국으로 모셔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이 유골이 이제 북쪽에서 끌려간 분들도 있고 또 강제징용으로 남쪽에서 가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남북이 좀 더 함께 합의해서 민족적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좀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찰에 있다면 우리 불교계도 민간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면은 또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력을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추진위원회 윤승길 사무총장님과 얘기를